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결혼과 함께 이주해온 우리 이주 여성분들 모시고 아름다운 여성들 모시고 한복 체험을 하였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 전통 인사인 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큰절과 평절이 있는데 큰절의 이름은 숙배라고 합니다. 큰절은 언제 하냐면 내가 절을 해도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른이죠. 직계 존속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님, 그리고 내 배우자의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님, 그리고 이제 팔촌 이내 가까운 친척, 친척한테 하는 절이고 또 의식 행사에 하는 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절의 이름은 숙배고요. 그 다음에 평절의 이름은 평배라고 합니다. 평절은 언제, 어느 때 하냐면 내가 절을 하면 답배를 하거나 같이 맞절을 해야 되는 상대에게 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나 또는 형님, 시누이, 이렇게 올케 등등 이렇게 형제간에 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큰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그 절의 기본 자세는 공수인데요. 발 모양은 두 발은 이렇게 뒤꿈치는 붙이고 손은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시선은 앞에 있는 사람의 턱끝을 보거나 목을 보면 됩니다. 이걸 공수 자세라고 합니다. 절은 이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 계신 성수용 선생님께서 큰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절 하면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왼 무릎 꿇고 오른 무릎 꿇은 다음에 깊이 앉아서 절 하나, 둘, 셋 몸 바로 하고 오른 무릎 세우고 왼 무릎 세워서 일어난 다음에 손발 제자리. 어때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공수, 절, 팔 어깨 높이로 올리고 왼 무릎 꿇고 오른 무릎 꿇어서 깊이 앉은 다음에 절. 하나, 둘, 셋. 몸 바로 하고 오른 무릎 세우고 왼 무릎 세워서 일어난 다음에 손발 제자리. 네, 잘하셨습니다. 처음 해보셨는데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절이 끝나면 당의를 입었을 때는 손을 당의 아래로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옷자락 아래로. 됐습니다. 다음은 평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평절은 발 모양은 금방 하신 큰절과 같습니다. 손 모양이 달라지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선생님, 절 하면 팔을 자연스럽게 옆으로 늘어뜨리고 왼 무릎 꿇고 오른 무릎 꿇어서 깊이 앉은 다음에 절, 무릎 옆에 손을 댔다가 몸 바로 하고 오른 무릎 세우고 왼 무릎 세워서 일어난 다음에 손발 제자리 그리고 마무리. 여러분 마무리는 깊이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절을 하는 동안 옷이 흐트러졌나 안 흐트러졌나 보는 거기 때문에 살짝 5도 정도만 숙이시면 됩니다. 평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수, 절, 손 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리고 왼 무릎 꿇고 오른 무릎 꿇어서 깊이 앉은 다음에 절, 꾸벅 몸 바로 하고 오른 무릎 세우고 왼 무릎 세워서 손발 제자리 그리고 마무리.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전통 한복 소개하겠습니다. 노랑 저고리와 붉은 치마, 빨간 치마인데요. 이 옷은 성년이 되기 전에 우리 전통 성년식인 계례를 치르기 전에 어린 소녀가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노란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었는데 빨간색은 태양의 색깔이라고도 하는데 벽세의 의미가 있어요. 벽세의 의미란 뭐냐면 나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서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빨간 치마를 입혔습니다. 이 빨간 치마를 입힘으로 해서 이 어린 소녀가 병에도 걸리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복은 여자들은 이렇게 한복을 입으면 반드시 머리 장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돌아볼게요. 이렇게
제비부리 댕기라고 해서 요 끝이 제비부리를 닮았다 그래서 제비부리 댕기라고 합니다. 금박을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술을 놔서 한 것도 있죠. 그래서 요 댕기는 반드시 처녀 아이가 전통 계례를 치르기 전에 댕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입은 것은 팔 좀 벌려볼까요? 벌려서 보여줄까요? 노란 저고리와 붉은 치마로 이걸 저고리, 이걸 치마라고 합니다. 고름 매는 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고름을 나란히 해서 짧은 고름이 위로 오게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고름이죠. 오른쪽 고름을 위로 돌려서 묶은 다음에 목고름을 살짝 돌려놓고 아랫고름으로 고를 내서 내려서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아랫고름을 잡아당겨주면 매지는데 이 끝을 맞춰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어린 소녀가 입는 빨간 치마, 노란 저고리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전통 계례를 치른 성년식을 치른 여인이 입는 옷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옷은 당이라고 합니다. 당이는 모든 궁중에 있는 여인들은 반드시 이 당이를 입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금박을 물린 것은 지위가 높다는 뜻이고,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연두색 당이 지위에 따라서 이 당이 색깔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또 나이가 높을수록 색깔이 점점 짙어지기로 했는데 유위로 데뷔마마 같은 경우 왕의 어머니시죠. 임금님의 어머니 같은 경우 자주색 당이 흑자주색 당이까지 이렇게 색깔별로 그 지위와 나이를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당이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 궁중에서 그 비빈들이 입던 옷으로서 이 당이를 철마다 바꿔 입을 때 굉장히 크게 잔치를 벌였다고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노란 저고리와 빨간 치마를 입었던 어린 소녀는 머리를 따서 댕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전통 성년이 되면 성년식을 치른 계례를 치른 사람은 머리를 쪽지어서 비녀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녀를 지른다는 뜻으로 계례라고도 하죠. 전통 계례에서 쪽머리를 하고 이렇게 비녀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의를 할 때는 봉수한 손 이렇게 당이 자락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홍원삼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원삼은 중전마마가 입던 옷으로 나라에 큰 기쁜 일이 있을 때 입던 옷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날이나 또 누구의 생일이나 이럴 때 아니면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입는 옷으로 중전마마 옷입니다. 여기 있는 가슴에도 용 모양이 있고 어깨 양쪽 보에도 용 모양이 있고 등 뒤에도 이렇게 용 모양으로 흉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왕족 아니면 할 수 없었습니다. 용 문양은 왕족만 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자, 잠깐 손 봉수 5가지 색으로 옷을 지었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화려하죠. 흰색과 빨간색과 남색, 본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란색 이렇게 좀 높이 올려주시고 이 모양이 됩니다. 치마는 대란 치마라고 해서 남색, 이게 금박이 한 줄 들어가 있는 게 스란 치마라고 하는데, 여기 남색 치마와 붉은 치마를 겹쳐 입습니다. 이게 정식 복장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트레머리라서 굉장히 큰 머리를 올렸는데요. 이게 옛날에는 이런 큰 머리가 굉장히 장식으로 많이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보석으로 장식을 하였고, 왕이라 여기 비녀가 용머리, 용잠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전마마를 모셨으니 왕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왕께서 오셨습니다. 왕이 입은 옷은 홍용포라고 합니다. 왕의 용포는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까만색은 흑용포라고 하고 이렇게 빨간색은 홍용포라고 합니다. 남자의 옷은 여자의 옷은 입으면 머리를 장식하게 되어 있는데 남자의 옷은 입으면 반드시 허리띠와 모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관정제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임금도 역시 마찬가지 임금님도 허리띠와 모자를 썼습니다. 임금님의 모자는 익성관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이 모자 뒤에 이 깃은 매미 날개를 형상화한 거라고 합니다. 이 임금님 역시 앞에 그다음에 어깨 그리고 등 뒤에까지 전부 용의 수가 놔져 있는데요. 이 용의 발톱이 5개가 있다고 해서
보조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 옷에는 이렇게 목화라고 하죠. 목까지 올라오는 신발을 신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이 빨간색은 굉장히 그 태양으로서 태양의 색깔이죠. 태양의 색깔로서 임금님이 평상복으로도 자주 입으시는 옷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궁중복식을 궁중복식 두 벌과 우리 여인의 옷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 중전마의 복식과 왕의 복식, 그래서 저희 동구문화원에서 이렇게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